연쇄구균병은 세균성 질병으로 여름철 수온이 올라갈 경우 어류 집단 폐사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생사료를 먹일 경우 부스런병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생사료는 어류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해안의 어린 치어들까지 잡아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어족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르웨이 등 해양수산 선진국에서는 물고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직접 배합해서 물에 뜨게 만든 배합사료, 즉 이피사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보급 단계로 이피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이 30%도 채 되지 않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사료값 지원 정책을 펼치며 이피사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피사료는 사료가 물에 뜨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넙치가 완전히 다 먹어낼 수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물에 녹아 나가는 영양소도 거의 없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양어장에서 넙치를 키울 때 NP 사료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NP 사료라 하면 그 물고기를 그냥 단순하게 갈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허실이 많이 생깁니다. 또 녹으면서도 많이 허실이 생기고요. 이렇게 허실이 생기면은 허실 생긴 부분의 영양원들이 앞바다로 이제 내려가서 바다를 부영양화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실제 친환경 사료인 EP 사료를 쓰는 양식장의 배출수와 생사료인 NP 사료를 쓰는 양식장의 배출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EP 사료를 쓰는 양식장의 배출수를 떠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생사료인 NP 사료를 쓰는 양식장의 배출수를 떠보았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NP 사료 양식장 주변의 배출수가 좀 더 뿌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여과기를 이용해 부유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친환경 EP 사료와 생사료인 NP 사료가 물에 들어가면 물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10분 후 NP 사료가 물에 부풀었습니다. 양식장 환경과 비슷하게 물을 흔들어주자 부유물질들이 바닥까지 가득 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 친환경 EP 사료는 시간이 흘러도 물에 퍼지지 않아 비교적 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필터에 걸러져 나온 부유물질의 양도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EP 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식하는 그런 어장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광어 양식만 10년 넘게 해온 고철윤 씨. 5년 전부터 친환경 EP 사료로 바꾼 뒤 양식장 물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사실 양식장 주인들 사이에선 광어가 육식 어종이다 보니 배합 사료보다 생사료를 잘 먹고 더 잘 자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EP 사료를 줘보니까 광어도 잘 먹고 물도 깨끗해져 유지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NP 사료를 일단은
물이 많이 지저분했었는데요. 잎이 사료를 일 때는 물이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료를 바꾼다는 것이 생각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양식 관행 자체를 바꾸는 일이고 광어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사료 먹은 광어에 살이 더 많다고 생사료 먹은 광어를 더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판로가 불투명해지니 양식업자 입장에서도 생사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 친환경 EP 사료로 전환한 신동호 씨. 이미 선진국형 양식을 하는 유럽에서도 그와 같이 EP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바다 환경을 완전하게 회복을 시킬 수 있었고, 우리도 어차피 우리 후세대들, 2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1세대들이 어느 정도는 좀 고생을 할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사고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들, 때론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소비자들로부터 수많은 의심의 눈초리들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어디서 뭘 먹고 자란 광어인지 알 수 없으니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격보다 신선도가 중요해요. 왜냐면 가격에 휩쓸려서 사게 되면은 진짜 그 가격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결과를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도가 정말 중요해요. 회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진짜 좋아해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싸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싼 걸 찾으시는 분들은 싼 걸 드셔야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소비자 입장이라면 싼 거보다는 좋은 거 싸게 주세요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기가 좋은 거라고 하는데요. 살 두께라든지 뿔이나 입이 많이 안 까져야 되죠. 윤기가 아주 자르르 흐르죠. 이제 보시면 이게 지느러미 부분이 제일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나오려면 일단은 원 재료가 살이 많이 쪄야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살 두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는 이제 그만큼 회를 잘 떠야겠죠. 회를 잘 떠야 이 이제 지느러미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드시면 맛있게 드시는 게 아닐까. 양과 질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면 그게 9,900원 9,000원 900원짜리라도 오늘 상관 안 해요. 왜? 음식을 제대로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인들 말만 믿고 이게 국내산이라고 했을 때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믿을 거는 상인들이 여기서 잡았다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것이 있죠. 좀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믿고 사야죠. 여러분은 광어를 고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자란 광어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부터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격 경쟁에만 치우치다 보면 광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료 먹고 자랄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